두 번째 키워드, 빚 폭탄입니다. 올해 정부의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.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800조 원대에 진입을 했어요. 예,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그 재정 통계 9월치 기준인데요. 여기에 보면 올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재정 적자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벌써 108조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국가 채무 통계, 국가 재정 통계를 잡고 난 이후에 한 해에 108조씩 재정 적자가 생기는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.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늘어나겠죠. 네.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은 이런 구조에서 생기는 이 재정 적자,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의 국가 재정의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, 정부가 앞으로 갚아야 될 이 채무의 규모, 이것도 지금 800조를 넘어섰습니다. 이 역시 우리가 이 재정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큰 그 규모의 가장 빠른 속도의 국가 부채 규모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GDP 대비해 볼 때 올해 43.9%, 그러니까 거의 44%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바로 지난해 연말, 그러니까 11개월 전에 38%대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죠.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GDP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이 OECD의 평균치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이런 속도로 이제 빠르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후세에 빚 폭탄이 돼서 우리 미래 세대에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경고등, 비상등이 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. 네, 박사님,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? 홍남기 부총리는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재정을 재정 적자를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, 국가의 부채,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내지도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가 않아요. 네. 그런 면에서 특히 한 번 늘어난 부채는 계속 이자를 확산시킨다는 그런 면, 또 이 지출의 경직성, 지출수의 경직 구조를 생각해 볼 때 함부로 줄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현재 지금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야기된 이 경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 측면이 없지 않아요. 네. 그러나 그동안에 과연 쓴 돈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나갔는지, 또 그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었는지 앞으로의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.